서울 강남구에 주유소 부지를 소유한 김 사장님이 있습니다. 땅값만 수십억 원이 넘는 황금 땅이죠. 그런데 이분이 밤마다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위아해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 사장은 20년 전 아버지로부터 주유소 부지를 물려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평범한 땅이었죠. 하지만 강남 개발이 진행되면서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던 임차인은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김 사장은 일하지 않아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전형적인 건물주였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며 취미생활에 몰두했고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죠. 그런데 3년 전 주유소 임차인이 갑자기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였죠. 주유소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자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시작했지만 주유소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로 전환하려 했지만 부지 구조상 어려움이 많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주유소는 문을 닫았고 김 사장의 월세 수입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여유롭게 살면서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를 믿고 지출을 관리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금액은 무려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땅값이 오르면서 세금도 함께 폭등했지만 정작 현금 수입은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급하게 땅을 팔려고 했지만 주유소 부지는 용도 변경이 까다로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토양 오염 검사와 정화 작업에만 수억 원이 들어간다는 사실도 매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당장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었던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야간 대리운전이었습니다. 운전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처음 대리운전을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의 처지가 믿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십억 원대 땅 주인이 밤새 술 취한 사람들의 차를 몰고 다니는 현실이 참담했죠. 하지만 생활비와 세금을 내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는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대리운전을 뛰며 하루 평균 15만 원을 벌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지만 예전 임대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김 사장의 이야기는 부동산 자산만 믿고 현금 흐름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줍니다. 아무리 큰 자산이 있어도 현금화할 수 없다면 당장의 생활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의 사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연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김 사장이 찾아낸 놀라운 해결책과 반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땅 부자가 가난한 노동자가 된 이 역설적인 상황,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산과 현금, 그리고 진짜 부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유소 땅을 임대하며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낮에는 쉬고 밤에는 대리운전 핸들을 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땅에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왜 밤마다 대리운전을 뛰어야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임대 수입에는 종합소득세가 붙습니다. 월세 수입이 많을수록 세율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죠. 게다가 건강보험료도 재산과 소득에 따라 책정됩니다. 그가 받는 임대료만으로는 세금을 내고 나면 생각보다 남는 게 적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주유소 땅 하나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운전으로 번 돈은 전부 다음 투자를 위한 종잣돈이었죠. 매달 임대료는 생활비와 세금으로 쓰고 대리운전 수입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더니 통장에 상당한 금액이 모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장 조사였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 그는 도시 곳곳을 누볐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어떤 상권이 뜨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특히 새벽 시간대 유동인구를 파악하는 건 큰 장점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들을 그는 매일 수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지역에 주목하게 됩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최근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 곳이었죠. 대리운전을 하며 그 지역을 지나칠 때마다 공사 현장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작은 상가 건물 하나가 매물로 나온 걸 발견했습니다. 가격은 그가 모아둔 돈으로는 부족했지만 주유소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매입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중했습니다. 몇 달을 더 그 지역을 관찰하며 투자 가치를 분석했죠. 새벽에 그 지역 편의점에 들러 점주와 대화도 나눴습니다. 유동인구 변화와 임대료 시세를 직접 발로 뛰며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지역은 2년 안에 핫플레이스가 될 거라고 말이죠. 그는 과감하게 그 상가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합니다. 대리운전으로 모은 돈과 대출을 합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은 적중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상가 건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김 사장은 매일 밤 대리운전 핸들을 잡았습니다. 낮에는 주유소 땅 주인, 밤에는 대리기사였죠.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건물주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은행 이자만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임대료 수입으론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대리운전으로 하루 평균 15만 원을 벌었습니다. 한 달이면 450만 원. 이자를 메우기에 충분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밤, 한 손님을 태웠습니다. 그는 대형 주유소 체인의 지역 담당자였죠. 술에 취한 그가 무심코 던진 말이 김 사장의 귀를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요즘 주유소들이 세차장 사업으로 돈을 번다는 겁니다. 주유 마진보다 세차 수익이 더 크다고 했죠. 김 사장은 다음 날 바로 임차인을 찾아갔습니다. 세차장 설치를 제안하며 임대료 인상을 협상했죠. 임차인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세차장으로 매출이 늘면 서로 윈윈이니까요. 세차장 설치 비용은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했죠.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빚더미에 빚을 더하는 거라고 말렸죠. 하지만 김 사장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대리운전 중에 얻은 정보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세차장이 가동되자 주유소 매출이 30%나 증가했습니다. 임대료도 월 100만 원이 올랐죠. 그래도 여전히 빚은 많았습니다. 김 사장은 계속 밤마다 대리운전을 뛰었어요. 또 다른 밤, 건설회사 부장을 태웠습니다. 그는 이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해 술김에 떠들었죠. 김 사장의 주유소 근처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정보였습니다. 이건 대박 기회였죠. 아파트가 들어서면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주유소 가치도 천정부지로 뛰는 거죠. 김 사장은 임차인에게 장기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계약하면 향후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겠다고요. 임차인은 좋은 조건이라 생각하고 10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 사장에겐 안정적 수입이 보장됐죠. 그리고 1년 후 정말로 아파트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주변 땅값이 2배로 뛰었어요. 주유소 임대료 시세도 2배가 됐지만 김 사장은 계약을 지켰습니다. 신뢰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대신 안정적인 임대 수입으로 은행 빚을 빠르게 갚아나갔습니다. 이자 부담이 점점 줄어들었죠. 김 사장은 여전히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보 때문이었어요. 밤마다 만나는 손님들에게서 얻는 살아있는 정보들. 그게 김 사장의 진짜 자산이 됐습니다. 어느 날은 은행 지점장을 태웠습니다. 그에게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인하 정보를 들었죠. 다음 날 바로 은행을 찾아가 대출 금리를 재협상했습니다. 연 2%를 낮추는데 성공했어요. 이자만 연간 40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대리운전 한 달치 수입과 맞먹는 금액이었죠. 또 어느 날은 세무사를 태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절세 방법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죠. 법인 전환을 통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조언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이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김 사장의 주유소 땅은 이제 지역 최고의 황금 입지가 됐죠. 은행 빚도 절반 이상 갚았습니다. 매달 임대료 수입에서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김 사장은 아직도 일주일에 사흘은 대리운전을 합니다. 이제 그건 그의 정보 수집 루틴이 됐죠. 주변 사람들은 이제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왜 아직도 대리운전을 하냐고 묻죠. 김 사장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 일이 자신에게 가장 값진 투자라고 말이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속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사장은 다음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중에 얻은 또 다른 정보로 말이죠. 과연 그 기회는 무엇일까요? 김 사장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김 사장은 결국 주유소 땅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땅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었거든요. 주유소 운영하면서 쌓인 대출금이 무려 8억 원이 넘었습니다. 땅값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김 사장은 5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였죠.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했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자면서요. 한때 월 수천만 원을 벌던 사업가가 이제는 하루 15만 원을 벌기 위해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그의 아내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고 대학생 아들은 휴학하고 택배 일을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빚을 갚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지만 이자만 갚기에도 빠듯했습니다. 김 사장은 대리운전을 하면서 예전 거래처 사장들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수치심이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핸들을 잡으며 버텼죠.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가족 모두의 노력으로 빚의 절반 정도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현금 흐름의 중요성이었죠. 아무리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매달 나가는 돈을 감당 못하면 결국 무너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유소를 운영할 때 매출만 보고 고정비용을 간과했던 게 가장 큰 실수였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임대료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과 초기 투자금을 너무 많이 쓴 게 치명적이었다고 하죠.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결코 드물지 않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매년 수백 명이 비슷한 일을 겪는다고 하네요.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본사는 가맹점주의 수익성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고 서명하면 나중에 불리한 조항들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김 사장의 경우도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 조항이 있었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겁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 6개월치 운영자금을 확보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생존의 열쇠입니다. 김 사장은 지금도 여전히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제는 수치심이 아니라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네요. 정직하게 일해서 빚을 갚아가고 있으니까요. 그의 아들도 복학해서 졸업을 앞두고 있고 가족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김 사장은 앞으로 2년 안에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요. 그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고요. 빚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갚을 수 있지만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또한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라고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주유소 땅 주인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치열한 생존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닌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금 흐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게 사업 성공의 핵심이니까요. 김 사장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